있고 유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인 동반 매수를 외국인 순매도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락 중이고 SK하이닉스 상승 반전을 시도 중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2차 전지주, 삼성 SDI와 LG디스플레이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주, 로봇과 리튬 관련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선과 보험주, 조선주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D&D 파마텍과 코스모 로보틱스 강세를 노타와 서해건설 상한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연료와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예산이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입찰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에 발휘돼주는 교토 시형버스. 지난 3월 버스 연료인 경유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됐습니다. あまりないようなことかなっていう記憶ないですね。 입찰 예정업체 3곳 가운데 2곳은 참여를 포기했고 한 곳은 시의 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재고가 한정된 상황에서 지자체와의 단기 거래보다 기존 거래처 공급을 우선한 겁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된 3월 이후 연료 관련 유찰은 전국에서 400건을 넘어 지난해에 2.6배로 늘었습니다. 입찰 차질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시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문화예술회관은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자재비 급등으로 입찰이 취소되면서 휴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이 한정된 지자체가 예정가를 무작정 올릴 수도 없어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독일에서 한동안 외면받았던 구동독 시절 예술작품들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벽면에 대형 타일 그림을 한 조각씩 맞춰갑니다. 통일 직후 철거돼 창고에 보관돼 있던 구동독 시절 모자이크 작품이 최근 한 초등학교 식당에 다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Damit haben wir zu Anfang extrem gefremdelt. Da bin ich ganz ehrlich. Auch vor dem Hintergrund, weil diese oftmals propagandistisch aufgeladenen Wandbilder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시절의 작품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흔적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시의 생활상과 시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역사 자료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은 강제 철거된 건물들을 배경으로 구동독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Das ist ja ein Teil Kultur. Das sind Orte, wo Menschen aufgewachsen sind. Das ist ein Wohnraum, der ja eben auch wichtig ist. 독일 사회에서는 불편한 역사도 지우지 말고 남겨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베트남 해역에서 대형 고래 2마리가 잇따라 출현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트남 푸엔성 연안 해역. 거대한 고래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먹이 활동을 벌입니다. 수많은 바다새떼와 어우러진 생생한 광경에 배 위를 가득 채운 관광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Quá sung sướng luôn. Cả đời người chưa ai có thấy, có thể là người ta sẽ không thấy được luôn á. 고래를 직접 보려는 인파가 새벽부터 몰리자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고래를 자극하지 않도록 배와 다이버들에게 최소 10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Thời gian vừa qua thì trên vùng biển xã Âu Loan thì xuất hiện cá heo và cá voi. 당국은 희귀 해양 생물인 고래를 지키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성숙한 관광 의식을 당부했습니다. 뇌성마비 선녀를 스스로 걷게 하고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보살핀 할머니의 이야기가 중국 사회를 감동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는 16살 치치양.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했고 생후 5개월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왕샤오링 씨는 손녀의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 옆에 방을 얻고 돌봤습니다. 유치원 시절에는 매일 함께 등원했고 초등학교 때는 아예 손녀의 짝이 됐습니다. 무학의 문맹이었던 할머니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배움에 매달렸습니다. 我这一笔一画的写，有的时候写的字笔画太多了也难写，就问老师，老师要下课了，我就问学生，问再回了家来教琪琪。 치치는 이제 글자를 읽고 시를 외울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치치에게 기본적인 집안일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6년 동안 단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았던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한 아이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BS 올리뉴스입니다. 이제 2주 뒤면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그런데 유독 비싼 입장권 가격이 논란인데요. 뉴욕과 뉴저지주가 국제축구연맹 FIFA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티켓을 판매하며 좌석 등급 위치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등 팬들을 기만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법무장관이 피파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결승전을 포함해 모두 8경기가 열릴 예정인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의 예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입니다. 먼저 뉴욕주는 표의 좌석 위치를 허위로 안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뉴욕주의 설명을 보면 피파는 처음엔 경기장을 가장 좋은 위치인 1구역부터 4단계로 구분해 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각 구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를 떼어내 더 비싼 표를 팔았습니다. 새 구역이 생기기 전에 표를 산 사람들은 해당 좌석 배정에서 제외됐고 불리한 좌석을 배정받았다는 겁니다. 뉴욕주는 1에서 4구역 배치도가 달라진 점을 포함해 전체 가격 결정 방식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팬들은 자신이 구매한 표가 실제 좌석과 일치할 것이라는 점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데븐포트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월드컵이 뉴저지 주민과 방문객을 착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역대 가장 비싼 티켓 가격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파는 처음 판매를 시작한 이후 2차례 가격을 올렸고 결승전 1구역 표값은 11,000달러, 우리 돈 1,600만 원이 넘습니다. Those are crazy, you can see better matches, you can see World Cup matches in Europe and you see it for cheap.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사가 피파의 표 판매와 관련해선 가장 심각한 사례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파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회 시작 전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선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TV 토론에서 새 경기도지사 후보는 자신이 적임자라 주장했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그 어떤 복잡한 과제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누가 경제도지사인지, 누가 싸움꾼이 아닌 일꾼 도지사인지. 정당이란 포장지 말고 인물과 능력을 봐주십시오. 시작부터 신경전이었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반도체 설계회사 200개 육성 공약은 현실성 없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에서 팹리스 200개 육성하면 이 제품들을 바운더리를 해준답니까? 단순히 기술자 출신이라서 잘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추진력의 문제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낸 세금을 도민에게 쓰겠다는 양 후보에게 추 후보는 재정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규제 완화에 외국인 환자 유치하겠다는 조응천 후보 공약은 의료 상업화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K 의료 관광을 고향 일산 쪽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얘기지 암센터에 우리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통근 시간 줄이겠다는 약속은 세 후보 모두 내놨습니다.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를 열겠습니다. 매일 기류에서 2-3시간을 보내는 우리 도민의 삶을 바꾸어내겠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 교통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타 면제와 캐치버스입니다.
더 이상 줄 서지 않고 버스를 타는 출퇴근 혁명입니다. 보수 후보들은 개혁신당이 추미애 후보 당선을 돕는다. 양 후보야말로 장동혁 대표의 인공호흡기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3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한 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5,20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9.4% 올랐습니다. 상승폭으로 보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의 주 연령층인 30대 초반의 인구가 증가한 데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과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그 항목에서 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한 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2019년 1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결혼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3월 혼인 건수는 2만 1,100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가량 증가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하던 혼인 건수는 올 2월에 설 연휴 영향으로 잠시 감소했다 3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생아 수도 당분간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네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인하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오늘까지 8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금 잔뜩 흐린 가운데 충청과 전라도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를 뿌린 저기압이 물러나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늘이 맑아져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또한 자외선과 대기 오염물질이 합쳐져 강원 영동과 경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으로 짙어지겠습니다. 이 날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등 중부와 경상도는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가 주말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27도, 청주 대전이 25, 광주 24, 포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930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활짝 피어나도록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